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장이 시작됐는데요. 2021년 4월 6일입니다. 오전 9시 01분 지납니다. 젠백스 지호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업 분야는 중견 기업의 건설 회사죠. 젠백스 지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 681억인데 큰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대비를 보면. 네, 여기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보면 영업이익 흑자 턴오버 성공 3월 16일부터 이제 공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작년 영업이 16억 8천억 정도 인테리어 사업주 성장률 이때가 좀 나오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납품했다는 얘기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뭔가가 얘기 좀 나오죠 그죠? 이제 초반인데 지금 주가 반영한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반영은 되진 않았어요 그죠? 3월 초반이면은 좀 날짜를 보게 되면 한 이때쯤 되는 거죠 여기 여기서부터 3월 10일 때 이때쯤 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멈추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끌었다가 그죠? 멈추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 여기서 시작되죠. 그리고 한번 올려주는데 거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은 아직 넘어가지 못했고요. 여기를 이 전고점을 그래서 이 전고점을 넘기긴 할 거예요. 일단은 한 번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많았던 이 가격대에서도 지금 통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젠백스 지오가 조금 전망적으로 보면은 흐름상 내용상 괜찮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번 그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봉을 보게 되면 월봉을 볼게요, 월봉. 왼쪽 위가 월봉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고가가 이렇게 2015년서부터 이게 낮아졌었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다가 여기 지지하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죠. 네, 그리고 깼죠. 그리고 저항을 받고 2019년 말쯤에 이 고가를 한번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그죠? 거래가 좀 있었죠. 근데 이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3월달에 이렇게 저가를 찍고요. 그다음부터 슬슬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큰 반등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보시면 막 돌려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게 이제 2020년 작년 남들 좀 올라갈 때 얘는 좀 덜 올라간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주봉을 가볼게요. 오른쪽 위가 주봉인데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보이죠? 네, 여기 임박하 있으면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넥자리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리 돌기 시작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이렇게 돌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싶은 거죠. 거래량이 조금 있었고요. 그죠? 서서히. 그런데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일봉을 이렇게 당겨 볼게요. 제가 이렇게 당겨 보면 일봉을 화면을 이렇게 좁혀 보게 되면은 요 둥근 게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가가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이거 고가가 요렇게 여기가 지금 요렇게 천원대가리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선 요렇게 지지를 하는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 말쯤에 하나,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었던 코로나 일찍이 다 찍었던 자리고, 밀릴 때도 밀리진 않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살살 돌고 있다가 여기 2021년 1월 들어오면서 이렇게 약간 머리 들기 시작합니다. 뭐 크게 드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돌아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최근에 얘랑 많이 비슷한 게 이제 형 대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이언스 오늘 좀 보하긴 한데 비슷하죠 그림이 그죠 비슷하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지만은 주봉에 이렇게 보면 추세에 이렇게 지금 걸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한 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약간 정체라죠. 이런 부분이 이런 대추세의 흐름에 걸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화면을 좁게 보게 되면 시야를 좁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볼 땐 넓게 보고 좁게 디테일하게 볼 때는 디테일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렇게 레이언스도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줄이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마 요 부분하고 많이 비슷한 거, 요 위치에 비슷한 거 젠백스 지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렇게 머리 들었다가 가느냐
많이 약간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는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대응하는 영역이죠. 여기서 어딘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 이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응의 영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반을 청산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뚫고 기대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아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하고도 이렇게 맞물리죠. 이렇게, 그죠? 여기를, 월봉도 이렇게 지금 닫고 있는 자리에 일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여기 무척 중요하죠.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의 보합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좀 동반돼서 이렇게 올려주면 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요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패턴화 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제맥스 점 보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흡사하게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요거를 그래서 월봉상 요 부분을 한번 요렇게 또 이렇게 넓혀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얼마죠? 683원하고 615원 사이가 여기가 강력한 이렇게 지지하 저항점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을 또 유심히 보게 되면은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가를 높여가는 과정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작년 여기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 시작했던 이 부분이 변곡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흐름에 됐던 1000원 있죠? 여기에 대한 도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지금 880원이니까 한 10% 정도는 일단은 반등의 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에 대한 가격을 잠깐 보게 되면 720원 정도 되니까 한 20%, 30%를 공간을 두고 얘네들이 지금 우상향 파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의견 수렴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린이 여러분들은 상당히 제 방송을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꾸준히 들어보시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황 대표 얘기를 꾸준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돈을 지금 우리가 돈을 걸고 베팅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기 매매의 틀 이런 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한번 해놓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줄인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어 정리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젠백스 지오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 얘기할 때 도대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업 가치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황 대표는 그림 얘기만 계속 하더라. 근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한데 그 분석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 분석에서 가격 지표를 이용한 세력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죠. 근데 역발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방향성을 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한다? 시간을 두고 실적 발표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 이 구간에서는 좋은데 이 구간에서 좋지 않다. 그러면 내려가죠. 근데 이거 다시 좋으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좋으면 또 올라가죠. 근데 안 좋으면 내려오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선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감. 그 다음에 실망감이라는 게 있어요. 웃긴 게 감정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 감정의 흐름을 누가 결정하냐면 수급의 메인 주체에 그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게 내용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는 기대감. 근데 여기는 지금 좋아요. 실적이나 다 좋은데 실망감. 그거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실망감. 주가는 내려와요. 좋다 했는데 주가 내려오고 별로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주가는 올라가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주가에 이 파동에 반영되는 게 바로 차트예요. 차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많은 분들이 주가의 이런 그 파동의 내용을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썰을 풀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종목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막 그런데 알고 보면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향성 잘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기 마련인데, 뭐라 그럴까요? 주식 시장에 대한 워낙 많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방송에 노출되다 보니 너도나도 주린이의 공감을 사는 방송을 많이 하게 되죠. 쉽게 접근하려고 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에서 쉽게 전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안에는 이면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의 흐름이니까. 자, 그래서 젠백스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 누군가는 계속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다지 이 주가에 대해서 힘있게 어떤 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아니죠.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모멘텀이 됐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젠백스는 이때 거래량은 좀 터지면서 올려주기 시작하죠. 주봉으로 보면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고가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동반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가도 이렇게 높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젠백스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는 단계는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이 흐름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양봉으로 해서 어떻게 돼? 이 깨지질 않죠. 이 흐름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 흐름을 누군가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이 흐름을 깨진다는 것은 내가 대응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고 살아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럼 왜 끊임없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갈까요? 세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만들어주면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밀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 줄 거 아니에요.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여참 우리한테 떠넘기고 도망간다고요. 그럼 주가는 밀리겠죠. 그렇죠. 이 수급의 주체를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어주면 여기가 아무것도 이런 시그널이 없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매수를 할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도 여기서 죽어라고 매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거나 대외적 변수에 의해서 환율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미국 장에서 큰 문제가 터졌거나 뭐가 터져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종목에 상관없이 대세 흐름이 꺾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 폭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얘네들은 이 그림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한테 다 떠넘기겠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손해보질 않겠죠.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 떠받치는 이 수급의 주체가 따라오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하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대단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랜덤한 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간 방송했지만, 이런 파동은 거의 찾아보세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 찾아보셔요. 없습니다. 이런 파동은. 왜 이런 파동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내용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 파동이 그냥 랜덤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줄 아는데, 이렇게 파동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가는 가만히 보면요, 고가를 낮춰가는 흐름을 나오든지, 아니면 저가를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든지, 이게 정석이에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주가는 저가를 높이는 흐름이 나오다, 고가를 낮추는 흐름이 나오다가 아니면 고정을 시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말이 많은 거죠. 가니 안 가니. 이거는 좋아, 이거는 별론 것 같아. 그러다 멈추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아니야, 생각을 해볼 게 뭐 있어? 이제 얘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라고 하는 끊임없는 주가 파동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루아침에 좋아, 나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번에 끌어올릴 때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왜 주가 조작이 되죠. 더군다나 그 파동의 룰 이상에서도 뭐 30% 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차트를 보셔도 이런 파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거예요?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게 첫 번째 대응의 개념이 되겠죠. 젠백스 지호는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기 변곡을 주고 파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뒤를 보게 되면 여기 700원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죠? 흐름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700원서부터 여기 만들어진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75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거고 얘가 이탈을 하면 대응이 올라간 다음에 일단 1000원 그 다음에 전고점인 1100원 이게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까지 열려 있느냐
저 월봉에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근 3,000원 부근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열린 방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뒤를 봤을 때는 어떻다? 굉장히 짧죠. 짧고 흐름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구역을 많이 얘기 드렸지만 변곡의 시발점이 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